자, 투자의 승패를 결정짓는 최후의 한 방을 노려보겠습니다. 김석환의 매치포인트 시간이고요.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에 저도 불안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중국도 좀 불안하고요. 네. 그 코로나도 너무 불안하고, 자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그 금리 인상도 좀 불안하고, 경기 침체도 불안하고, 뭐 그러거든요. 네. 연구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좀 리스크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일단 최근의 시장 움직임을 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시장이 어느 정도 리스크에 대한 그러니까 노출도 또는 민감도가 높아지게 된다고 하면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텐데 최근 시장의 움직임에서는 그 변동성들이 상당히 좀 줄어드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네요. 일단은 시장이 그렇게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흐름을 좀 더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그 10월 중순 이후부터 좀 이런 움직임들이 크게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1월 CPI 발표 이후에 그리고 또 11월 FMC 이후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변동성과 관련해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픽스 지수이죠. 네. 픽스 지수 같은 경우가 10월 중순 이후에 거의 고점 대비 한 30%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같은 기간에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온 간밤의 상승세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고 하면 한 13%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것처럼 일단 픽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S&P 500 지수와 좀 역의 상관관계를 좀 갖는 모습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걸 역축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 방향성이 좀 같이 보이실 텐데 일단은 거의 임계점에 좀 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이제 이조앵커께서 얘기해 주셨던 여러 가지 잠재되어 있는 이 리스크들이 지금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언제든지 이게 하나 둘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빅스 지수는 이제 급등을 하게 될 거고 반대로 증시의 변동성도 확대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일단은 현재까지 좀 안정적인 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앞으로 좀 남아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오늘 밤이죠. 오늘 미국장이 열리는 시점에서 FMC 회의록이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러 연준위원들의 발언들도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나 이번 주와 다음 주를 이제 넘어가면서 미국의 연말 소비와 관련해서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사이버 먼데이와 같은 이제 소비 시즌이 집중된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제 12월 FMC 회의 직전까지는 여러 가지 저희가 물가 지표라든지 실물 경제 지표들까지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그러면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말하는 발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라. 긴축은 계속 이어질 거고 물론 폭은 적어지겠지만 긴축 계속 이어질 거고 블러드 총재는 테일러 준칙 적용해 보니까 7%까지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발언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 가지는 일단은 이제까지 그러니까 지난 3월부터 연준에 상당히 좀 긴축 정책을 강하게 이제 진행을 해오면서 그동안 이제 누적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시차를 두고 우리가 보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한계점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페이스 조절에 들어갈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미시건대에서 발표한 1년 후 그리고 3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이 최근 들어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또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실시했던 소비자 기대 조사에서도 보면 단기와 장기 기대 인플레가 최근 들어서 반등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있단 말이죠. 만약에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 연준위원들의 발언 강도는 좀 더 세질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대 인플레가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심리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인플레가 계속해서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하면 이걸 억누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연준위원들의 발언은 계속 세질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 기대 인플레가 잘 고정이 되어 있느냐. 간밤에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코멘트를 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장기 기대 인플레가 잘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계속 지켜봐야 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또 하나는 이제 이 7% 그 이상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장기 기대 인플레를 좀 계속해서 컨트롤하기 위한 네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언어술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협박을 함으로써 돈 쓰지 말라고 이제 조정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연준이 얘기하고 있는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네네. 하는 측면에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앞서 제가 최근에 시장이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이 상당히 지금은 긴축적이구나라고 하는 걸 강하게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그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관련 연구 조사를 좀 발표했거든요. 그래요? 네, 이제 뭐 원래 이제 연방기금과 미국의 기준금리와 그리고 지금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체감금리 네네. 정도를 이제 비교한 지표가 있는데 준비한 화면도 있는데 화면 보시면은 실제 최근에 연방기금금리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거의 한 375bp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서 현재 상단이 4%까지 와 있는데 네. 지금 시장이 느끼는 기준금리 수준은 거의 6%를 상회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대용금리라고 해서 플락시라이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시장은 상당히 좀 긴축적으로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지표가 대략 한 12개 정도 지표가 들어갑니다. 네네. 기준금리도 있긴 하겠지만은 16, 그러니까 국채금리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모기지 금리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타이트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오히려 시장은 상당히 금융시장 환경 같은 경우는 긴축적으로 좀 느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는 10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이런 조사들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그러면 상당히 좀 슬로우 다운 되겠네. 그러니까요. 라는 이런 네. 기대가 상당히 좀 커진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안도 랠리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앞두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연말 쇼핑 시즌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나오는 곳마다 이야기가 다 달라요. 네, 네. 괜찮을 거다. 아니다. 이번에 쇼핑 시즌 안 좋을 거다. 이번 쇼핑 시즌 좀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으세요? 일단 저는 기대치는 좀 분명히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네네.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11월 들어서자마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일단 연말 소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분명히 좀 다른 환경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상당히 응축되어 있던 이 소비 여력이 좀 있었다라고 하면 올해는 좀 분명히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올해 연간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지난해 응축되어 있던 이 소비가 올해는 상당히 좀 분산이 되는 효과들이 좀 있기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실제 실제 자신의 이 경험과 관련한 그러니까 네. 여행이나 레저 이런 쪽에도 많이 이제 분산이 되는 효과들이 좀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환경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소비 항목에 대한 조절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품목에 대한 소비 여력을 좀 늘릴 수 있었다라고 하면 다 썼죠. 다 썼죠.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소비, 좀 더 똑똑한 소비에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 소비자 쪽 그러니까 네네. 굳이 내가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품목들에 대해서는 좀 소비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어젯밤까지 해서 여러 주요 유통 소매업체들의 실적이 3분기 실적이 이제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상당히 좀 잘 나왔죠. 네네. 상대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되돌아가 보면 지난 상반기에 저희가 이 그러니까 유통 소매업체들의 대규모 재고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컸었거든요. 네네. 재고 수준이 전년 대비로 보면은 거의 30% 이상씩 증가하다 보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이 재고를 빠르게 줄여나가는 게 유통업체들의 어떻게 보면 관건이었어요. 네네. 사활이 달린 관건이었는데 지난 3분기에도 계속해서 대규모 할인 정책들을 펼치면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재고를 줄여나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가 상당히 좀 분산이 되는 효과들이 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이 같습니다. 부분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소비가 좋은 건 좋은데 이걸 그러면은 빚져서 소비하는 거냐? 아니면 아니다 이거는 좀 여유가 있어서 소비하는 거다에 따라서 앞으로의 향방이 완전 달라질 거다. 만약에 빚져서 소비하는 거면 이게 침체 내지는 부채 위기로 갈 수 있는 거고 아니다 여유 있어서 소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또 이제 그 연착륙이 가능해지는 거니까요. 어느 그렇죠. 쪽?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가계의 저축률을 보면 네. 거의 40년대 최저 수준입니다. 어. 3%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보면 정부에서 팬데믹 지원금 이런 걸로 해서 여러 가지 지원금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저축률이 20% 30%까지도 올라갔었는데 맞아요. 이게 불과 지금 1년 반 사이에 3%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미국의 가계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실질 임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저축의 여력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레딧이라든지 그러니까 저희가 뭐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 그 3분기 미국 전체 가계의 부채 규모가 한 3,500억 달러 전분기 대비 이제 늘었다라고 해요. 네네. 전체적으로 한 16조 5천억 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은 뭐 모기지 관련해서도 이게 많이 늘어나기도 했었지만은 특히 크레딧 쪽 카드 쪽에 대한 부채 비중이 많이 늘어나기도 했다. 그 가계 부채 종류별 비중 및 추이 네. 그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늘어나기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네, 이제 이거죠. 사람들이 신용카드에 대한 좀 비중이 많이 좀 네네. 늘어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연체율입니다. 아. 네, 연체율인데 이제 보통 뭐 30일 이상 연체율이 얼마만큼 되느냐라고 하면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신용카드라든지 자동차 대출과 그러네요. 관련한 부분이에요. 이게 최근에 연체율이 좀 늘어나고 있는 네네. 상황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향후에 결국에는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 중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거는 결국엔 지난번 한번 FTX 관련한 뭐 이슈도 있긴 했었지만 이게 결국에는 유동성과 신용 위기로 이어지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특히 가계단에서는 이런 신용카드라든지 자동차 대출의 연체율 추이를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얘기네요. 이번 연말 쇼핑 시즌에 사람들이 쇼핑을 많이 하는 걸로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연체율이 높아지게 되면 내년 경기 침체의 어떤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그럴 수도 부분이네요. 있죠. 네. 알겠습니다. 참 너무 복잡한 것들을 너무 다 맞습니다. 살펴봐야 되는 그런 시장 상황이 돼갖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나오시니까요. 매주 또 이런 부분들 계속 짚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까지 매치 포인트 시간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통해서 국내 시장 대응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